예, 힘내라 대한민국. 저희가 뽑은 것은 오늘 제가 본 영상 중에 가장 좀 인상이 깊은 그 영상이 지금 그저께인가요? 우리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그 지지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 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낙연 후보의 방송 연설 한번 보면 뭐 짧은 시간이니까 한 10분 정도 남짓한데 그 방송을 보면 굉장히 저는 정제되고 매너 있으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을 잘 찔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많은 고민 끝에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하게 됐다. 본인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선을 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뭐 호남 지역인 사람들이라든지 또 좌파 지역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거 뭐 그런 것을 예상했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느냐 본인은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김문수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같은 학번이고 잘 몰랐는데 이번을 통해서 잘 알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존경하게 됐다 이런 것과 더불어 두 번째 대한민국을 위해서인데 이분 논리가 저는 참으로 와닿았습니다. 지금 좌파 진영에서 이번 선거 규정을 어떻게 하죠? 내란 심판, 내란 종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독재 방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낙연 전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란은 이미 수습 단계에 들어갔고 그것은 재판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 다음에 내란이 대한민국과 국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 그 반면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괴물 독재 정부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미치는 파급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란 심판, 내란 종식보다는 이 괴물 독재 국가를 만든 게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본인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게 됐고 김문수 후보와는 공동정부 그리고 3년 임기를 통한 개헌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설득력이 크다. 즉 내란 종식의 이런 어떤 일부의 어떤 뭐 의미보다는 괴물 독재 국가를 막는 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다. 이런 어떤 면에 대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있었고 이런 논리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우파 보수 진영이 아닌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사람들에게 설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보여졌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준비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네. 네. 대한민국 힘내라 여론조사 결과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저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 16번까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료냐면요. 지금 여론조사를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발표를 할 수 없는 깜깜한 기간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했던 26일부터 28일까지 이 사이에 했던 여론조사만 모은 겁니다. 그걸 모았더니 총 16개가 나왔었고요. 지금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은 격차가 적게 나온 여론조사 순이에요. 자, 1번 보면요. 데일리안이 의뢰를 했고 업체 공정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42.6% 나왔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2.7%.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격차가 0.9%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아시아투데이에서 의뢰했던 건데 이 결과는 격차가 5%쭉 격차만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격차가 5.5, 6.0 쭉 내려오다 보면 맨 마지막 가니까 SBS에서 의뢰를 했고 업소수에서 조사했는데 이게 14%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0.9%포인트에서 14%포인트까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의 뭐 13%포인트 나는데 이렇게 왜 격차가 많이 나느냐. 이게 아직까지 저는 두 가지 이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샤이 김문수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단일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단일화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단일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는 계속 이제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해서 입장을 강경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상황이니까 그 전에 했던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저 여론조사에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결과가 다시 뻔하죠.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다 그러면 아예 투표 참여를 안 하려다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만약에 단일화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단일화 하게 되면 이거 모르겠는데 질 수도 있지만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 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투표 참여율이 뚝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조사가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저게 또 전화 여론조사 방식이냐 ARS 전화 여론 ARS 방식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사람이 물어보게 되면요,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가지는 거고 또 그 사람과 뭔가 대결하는 그런 답변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세에 따라서 순종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누구죠? 1등이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1등이다 보니까 1등에 맞춰서 본인도 대세에 제외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답변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ARS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또 응답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사전투표 결과를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전투표가 오늘 지금 호남에서 굉장히 높게 나온 게 있습니다. 거의 뭐 40%에 가까운 36점 얼마인가까지 최고 높게 나온 것도 있고요. 반면에 TK에서는 굉장히 낮게 나왔죠.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나는 본 투표에 가서 투표하려 하면서 사전 투표에 하는 것을 아끼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호남은요 인구가 적습니다. 얼마나 적냐? 영남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호남은 인구 다 합하면 450만 명에서 490만 명 사이입니다. 하지만 영남은 전부 다 합하면요 129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투표율,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표하는 수가 훨씬 더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영호남에서 결집해서 투표를 다 한다 그러면 투표율은 비슷하게 나오지만 투표 실제 그 숫자는 훨씬 더 TK와 PK 수가 많기 때문에 결과 우리가 앞서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투표율을 객관적으로 저희가 희망회로를 돌리서도 안 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최근 깜깜이 전에 발표된 16개의 여론조사를 전부 우리 이준우 대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붙은 것이 데일리안 0.9%부터 해서 지금 현재 14%까지 있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이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3%에서 한 6% 정도 사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의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추세는 분명히 지금 김문수 후보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정체 내지는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 국면에 있는 이 김문수 후보가 얼마까지 지금 따라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차이 보수 진영이 얼마만큼 투표장에 참여하느냐, 이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상 단일화는 물 건너갔죠. 그렇지만 이준석 후보의 어떤 지지율은 지금 현재 8%에서 한 10%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 지지율은 굉장히 그보다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장에 가면 우리 시청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가장 생각하는 것이,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표입니다. 즉 이준석을 찍고 싶어도 이준석은 안 될 거야 어차피,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3 후보는 여론조사보다도 실제 득표율은 훨씬 낮게 됩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은 이야기 안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준찍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이런 어떤 걸로 가야 되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준석의 지지율은 실제 득표율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김문수 후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3자 여론조사보다는 더 붙을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은 3%에서 6% 떨어진 것으로 봐야 되지만 그러나 추세가 상승 추세가 있고 또 이준석의 또 표가 또 올 가능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런 어떤 변수가 있어서 결국은 우리 우파 보수 국민들이 끝까지 투표장에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2002년도 대선을 생각해 본다면 노무현 정몽준 그 단일화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표 전날 정몽준 당시 이제 그 후보 의원이 노무현의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자, 그래 되니까 좌파 진보 진영에서 아이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더 뭉쳐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이회창 후보를 선거에서 이기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입장이 이제 달라졌죠. 이준석과 했던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만은 이걸 위기로 삼아서 오히려 이 위기 의식 속에서 더 우파 보수 진영이 이재명이라는 괴물 독재 정권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걸로 똘똘 뭉치게 된다면 대역전극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 마지막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만나러 가서 기다렸던 장면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의원회관입니다. 천하람 이제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그 방에 의원회관 그 앞에 사무실인데 저 복도가 저녁 10시 넘으면 불이 다 꺼집니다. 깜깜합니다. 그래서 안에 사무실 안에 불이 켜니까 그 빛이 새어 나와서 좀 이제 어떤 짠한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인데 저렇게 김문수 후보가 진정성을 보이고 우리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는 또 바로 이제 옮겨서 이준석 후보 회관 사무실도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도 역시 문이 잠겨 있었고 거기 아예 불이 꺼져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천하람 의원 좀 기다리다가 다시 또 당사에서 기다리다가 하셨었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진정성이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를 저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갔습니다. 단일화를 파기하니까 정몽준 후보 집에 찾아가서 정몽준 이제 의원이 살고 있던 집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잠깐만 나와주세요.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결국 끝까지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서 있다가 결국은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그 다음 날 그 모습을 본 많은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있는 그 좌파 지지 세력이죠. 그 사람들이 더 강하게 결집해 가지고요 자력으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저렇게 김문수 후보가 아마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찾아가서 저렇게 진정성을 보여줬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요 지난번 노무현 때 사례처럼 아마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 더 똘똘 뭉쳐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구하자, 김문수 후보를 살리자 하면서 대통령 당선이 가능한 득표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정말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어떤 기간 동안도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되시면 본투표 하시면 됩니다. 본투표 하시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만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공약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도 안 되고 정말 막장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막장 가족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괴물 독재 국가로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에게 혹독한 어떤 시련을 만들어 줄 것은 명확관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런 어떤 이재명 독재 괴물 독재 정부를 막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거 하나 짧게 말씀드릴게요. 선거의 결과는 여론조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투표소에 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 보셨죠? 트럼프가 내내 진다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이겼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리슨과 붙었을 때도 해리슨이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 어떻게 됐죠? 역시 투표장에 나온 사람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번의 선례가 가까운 최근에 있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여론조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투표에 가는 사람이 선거 결과를 결정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